자, 여러분 교재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과 2번 지문 우리가 같은 유형인데 우리가 3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3페이지에 34번, 35번 같은 유형이니까 자,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우리가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 추가로에 동그라미 칠까요? 자, 이 추가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대출 승인 기준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담보 인정 비율 LTV가 나오죠. 자, 이때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얼마냐 하면은 5억 원이 주어졌죠. 5억 원인데 이때 담보 인정 비율은 시장 가치 기준 몇 프로? 50%. 그래서 첫 번째는 대출 우리 금액은 5억에 50%니까 2억 우리가 5천만 원이 나오죠. 2억 5천만 원. 자,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나오죠. DTI는 이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 지금 6천만 원 나오고 있는데 이 값이 얼마냐? 40% 0.4가 나오고 있다. 0.4.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은, 자, 이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뭐를 곱해줬죠? 저당 상수를 곱한 거죠. 자, 이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저당 상수를 곱해줬는데 지금 문제에서 연간 저당 상수는 얼마죠? 0.1이 되겠죠? 그럼 6천만 원에 40%는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양변에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우리가 대출금 양변에 10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얼마냐? 2억 우리가 4천만 원이 나오죠. 자,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인 2억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2억 4천만 원에서 기존에 이미 대출받은 금액, 자, 기존 대출금이 얼마냐 하면은 7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7천만 원을 뺀 우리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 자,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2억 4천에서 7천만 원을 빼니까 1억 7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죠. 그래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2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34번, 5번, 6번이 우리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37번 문제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는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 영업소득이 연간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또 또 동그라미 칠까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인데 또
우리 담보 인정 비율은 몇 프로? 우리 60% 이하다. 자, LTV인데 시장 가격 기준이죠. 자, 시장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시장 가격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가 나오죠? 우리는 5억 원. 자, 문제에서 시장 가격 5억 원인데 몇 프로 이하? 60% 이하다.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5억을 곱해주니까 5, 6 하니까 3억 원이죠.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3억 원. 자,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나왔죠? 부채 감당률이 나와 있어요.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가 요거를 묻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2 이상이라고 나왔죠. 2 이상. 자, 2 이상인데 지금 이 부채 서비스액 여기 얼마냐 이제 그 한번 보면은 지금 부채 서비스는 순영업소득은 연간 1억 원. 자, 순영업소득은 연간 1억 원인데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줬다? 저당 상수를 곱해준데 지금 문제에서 연간 저당 상수는 0.2. 자, 이 값이 얼마 나왔다? 0.2다. 자, 그러면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곱해주면 얼마? 대출금은 얼마? 2 곱하기 0.2. 2 곱하기 0.2는 얼마? 0.4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1억 원. 자, 분모 분자 10을 곱해주면 10억 원을 4로 나눠주니까 얼마? 2억 5천만 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자,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두 금액 중 작은 금액 얼마? 2억 5천만 원. 자, 2억 5천만 원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인데 자, 여기서 기존의 대출금 얼마죠? 기존 대출금 1억 원을 뺐죠. 자, 1억 원을 뺀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뺐더니 얼마?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두 가지 경우 봤거든요. LTV와 DTI를 이용한 문제. LTV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한 문제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LTV도 있지만 최근에는 뭐를 이제 여러분 작년까지는 DTI를 적용하는데 최근에는 뭐를 적용한다? 예? DSI 총체적인 요거 상환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 이용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분모는 뭐죠? 분모는 연간 소득인데 분자가 문제죠. 분자는 모든 대출, 여러분이 이미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이제 나중에 한번 나오면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 자료이다.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을 묻죠. 자, 영업경비 비율. 뭐에 대한?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호당 임대료는 얼마? 500만 원? 자, 호당 우리가 임대료는 지금 5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연간 임대 가능 호수는 얼마? 60호. 60호 하니까 얼마? 3억 원. 3억 원. 그래서 우리는 가능 총소득은 얼마죠? 3억 원.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총수입인 요게 3억 원인데 공실률 몇 프로? 10%. 3억 원에 10% 공실률 10%를 해줬더니 3천만 원. 자, 3천만 원을 빼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얼마? 2억 7천만 원. 2억 7천만 원에 뭐를 빼주면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은 영업소득이 얼마 나왔죠? 문제에서 영업소득이 1억 2억 1천만 원. 그러면은 얼마? 2억 7천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6천만 원을 빼야 2억 1천만 원이 되죠. 그럼 영업경비가 얼마죠? 6천만 원이죠.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20%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메자닌 금융이 나오죠. 자, 메자닌 금융은 우리가 지분은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 자, 오늘 배울 때 지분은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인데 요 두 개에 있어서 중간 성격을 가지는 게 바로 뭐가 돼? 메자닌 금융이에요. 그래서 메자닌 금융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전환사채.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삼성 때문에 전환사채. 자, 여러분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 또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신주, 인수, 건부, 사채. 자, 다른 모든 대출에 비해서 대출의 우선순위 어떻게 돼요? 상환순위가 뒤에 놓이는 후순위 대출. 그리고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인 우선주. 뭐 이런 게 메자닌 금융인데 정답은 1번이 정답. 신주, 인수, 건부, 사채. 여기 나와 있죠. 1번이 정답이고 2번과 5번은 부채금융. 그리고 3번과 4번은 뭐다? 지분금융. 그래서 메자닌 금융에 대한 내용인데 뒤에 가서 이제 또 한번 나옵니다.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자, 2번.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의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르는 공간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번은 누구? 우리 보이스. 자, 보이스란 학자의 부동산 시장의 개념. 1번 맞는 질문. 2번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은 수요자 금융을 통하여 우리는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자, 2번은 주택 금융의 기능이죠. 2번은 주택 금융의 기능.
3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 저당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 저당대출 금리보다 높다. 이유가 뭘까요? 3번도 3번 출제했거든요. 3번 지문은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첫 번째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고정 금리 대출이 뭐보다 변동 금리 대출보다 뭐 어디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변동 금리 대출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는 뭐냐? 자, 낮은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합니다.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 삼 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5번 주택저당대출 기준인 담보인정비율과 차주, DTI, 차주의 상환 능력이 변경되면 주택 수요가 변화할 수 있죠. 규제를 뭐다?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수요가 변화할 수 있어요.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에 아니라 주택자금 대출시장, 공급시장이 아니라 대출시장, 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요.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이때는 대출이 아니라 공급시장, 또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의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3번 문제, 2년 전에 연초 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 대환을 다른 말로 재금융이죠. 대환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 차 말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현재 1년 만 10년 말이죠. 대출 금액은 1억 원, 이자율 연 4%, 만기 10년,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죠. 여러분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은 뭐죠? 대출금은 만기의 전액 상환. 그럼 매년 뭐만 갚는다? 이자. 매년 말 연단위 이자만 지급해. 대출금은 만기 전액 갚으니까. 자, 조기 상환 수수료는 대출 잔액. 여러분 대출 잔액은 뭐죠?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미상환된 원금의 몇 프로? 1%가 되죠. 이자는 1억에 4%니까 얼마? 400만 원. 이자는 얼마 주고 있다? 이자는 400만 원이죠. 대출금 1억에 4%니까 얼마를 주고 있어요? 4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이자는. 자, 그런데 신규 대출 조건 보세요. 대출금에는 기존 대출 1억입니다. 1억 전액이면 1억에 잔액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1억이지 뭐. 기존 대출 잔액 얼마? 1억. 이자율 3%죠.
자, 만기 8년. 만기 8년이니까 얼마? 이자. 자, 만기 8년입니다.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고요. 취급 수수료는 대출 금액 1억 원에 얼마? 1% 100만 원. 조기 상환 수수료 대출 잔액 1억 원에 1% 100만 원. 8년간 연금의 현가 계수로 구하는데 7. 그럼 얼마죠? 이 차액이. 차액. 이자 차액을 받더니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네, 차액이 얼마?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있어서 연금의 현가계수 얼마냐. 그래서 100만 원씩 발생하잖아요. 차액. 이 차액의 지금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이 100만 원의 차액이 어떻게 돼요? 현재 2년 말에 조기 상환하니까 2년째 말로 뭐 한다? 2년째 말로 이제 현재 가치화 시켜야겠지. 그래서 몇 년간? 8년. 8년간 연금의 현가계수가 얼마나 왔다? 7. 8년간 2년째 말에 조기 상환했으니까 몇 년간? 8년간 연금의 현가계수 7을 곱해주니까 얼마? 700만 원. 700만 원은 요 이자 차액의 현재 가치에다가 뭐를 빼야 돼? 조기 상환 수수료 얼마? 100만 원. 또 신규 대출에 따른 수수료 또 얼마? 100만 원 빼주니까 얼마? 500만 원. 3번 정답. 금리 낮은 걸로 대환 대출했죠? 4%에서 몇 프로로? 3%. 여기에 4%에다가 3% 대환 대출한 거예요.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5번이 같은 문제인데 우리는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5번이 같은 문제예요. 자, 5번 A씨는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 대출을 받았다. 은행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을 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에서 연 5%, 대출기간 만기는 20년,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이고 연단위 매 기말 상환하고 있다. 자, 연단위죠. 그러니까 매년, 연단위니까 매년. 자, 여러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문제에서 5억 대출 받았죠. 5억 원. 대출기간 만기 몇 년? 20년. 그럼 얼마? 대출금이 5억을 받았는데 20년 상환이니까 공 하나 없어지니까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에 2로 나눠주니까 2,500만 원. 자, 첫 번째 해에 2,500만 원. 두 번째도 얼마? 2,500만 원. 8년 채도 2,500만 원. 9년 차에도 얼마? 2,500만 원. 12년 차에도 얼마? 2,500만 원. 마지막 20년에도 얼마? 2,500만 원. 중요한 건 매년 갚아나가는 원금은 똑같은데 지금 문제는 요거 구하는 거. 요거. 9회차. 이자는 얼마? 이자는 매 기간 말 융자 잔고. 자, 매 기간 말에 있어서 융자 잔고 미
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얼마? 요까지 돈 갚았어요. 얼마? 2억 갚았네요. 2억 갚았잖아. 5억에서 2억 갚았어요. 8년까지. 그럼 9년 채울 때 융자 잔고 얼마? 2억 갚았으니까 5억에서 2억 빼니까 3억. 3억이 융자 잔고. 이자율 몇 프로? 5%. 3억에 5% 얼마? 1,500만 원. 더해주면 원금 이자를 더해줄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4천만 원. 그리고 몇 년 차? 13년 차에 뭐를 구하라? 이자만 구하라. 요건 2,500 필요 없고 이자 얼마 갚았어? 12년 동안 3억 갚았어. 3억 갚으니까 융자 잔고는 얼마? 2억 원. 융자 잔고 2억에 연이자율 5% 해주니까 얼마? 예? 1,000만 원. 이자 얼마? 1,000만 원. 정답 1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대한 내용. 공식을 요거 정확히 알고 대입시켜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26회 있죠? 26회 요거 냈거든요. 28회도 냈어요. 그럼 이제 원래 29회는 만약 계산문제 나오면요. 원리금 균등이야. 내면은 뭐다? 원리금 균등. 자, 6번.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은 뭐 5초도 안 걸리죠.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을 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건 2번이 정답이지 뭐. 원리금 상환액 만기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적게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이렇게 점점 많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증가를 이렇게 시켜나가는 이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 GPM은요 그 정답 속에 체증이 꼭 들어가야 돼. 원금 플러스 이자가 점점 뭐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체증해 나가는 거야.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이것을 또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점증 상환 대출. 2번 정답. 개념을 물었어요. 자, 7번. 다음 관료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미래에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 요거 GPM. A는 GPM. 자, B 봅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 동일. 밑줄. 그게 요거잖아요.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 뭐죠?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 시기에 따라 어떻게 돼요? 매월 다르죠?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개념을 묻죠.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맨 끝에 크다의 동그라미. 그것 때문에 틀렸죠. 이렇게 오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뭐죠? 원금 균등인데, 자, 초기에 봅니다. 초기에 보면 어리가,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하면 원금 균등이 이거보다 크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 기억은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작다 해야, 맨 끝에 작다 해야 맞는 지문. 니은, 체증 상환 방식 경우는, 자, 여러분, GPM은 뭐죠? GPM은 아까 뭐죠?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떻게 돼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그 보기 지문은 요거죠. CAM. 어떻게 돼요? 미래에 소득이, CAM, 미래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방식은 뭐죠? CAM.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무슨 방식? CAM. 니은 틀린 지문.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것은 뭐다? CAM. 니은도 틀렸고. 디귿.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 자, 여러분,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매 기간 경과할수록 점점 뭐 한다? 감소한다. 디귿 맞는 지문. 네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은 점차적으로 오른다. 요 마지막 지문은 또 언제?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원리금 균등에서 이자, 원금인데 원금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달 경과할수록 원금은 점점 뭐 한다?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네 번째 맞는 지문.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5번 정답. 자, 9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 매 기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기간에서는 원금이 얼마 줄어들죠? 이 기간에서는 이자는 이만큼 줄었지만 원금은 똑같은 금액의 원금이 늘어나서 원금 이자 똑같으니까 원리금은 변화가 없죠. 여기에 1번 감소하는 만큼, 요 이자액이 감소하는 만큼 뭐가 증가한다? 원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정답.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에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하니까 틀렸죠. 더 크다가 아니라 더 작다. 맨 끝에 더 작다. 자, 여러분 CAM과 CPM이 부과한데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얼마? 이자인데 문제는 대출금은 만기에 전에 갚죠. 대출금은 만기에 다 갚으래요. 다 갚으니까 필요가 없어.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만기의 대출금은 전액 다 상환되니까 관계없는데 이자만 보면 돼. 예? 이자. 자, 이자가 만기까지인데 첫 번째 동일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달 이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이자가 내려오는 것은 CPM. 밑에는 뭐다? 직선으로 오는 건 CAM. 어리가, 여러분, 누적 금액은 어리가 많아?
원금보다 어디가 많아? 원리금 균등이 많아요. 원리금 균등이 많아요. 그래서 누적, 예? 초기부터 만기까지 따지면은 대출금은 전액 갚으니까 관계인데 이자는 어디가 더 많죠? CPM이 더 많아요. 그래서 2번 틀린 지문.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체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항상 더 작다. 또 맨 끝에 작다. DTI. 자,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뭐 연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 어디가 GPM이 가장 작아요. 그렇죠? 요것보다 요것이 항상 작다. 그래서 틀린 지문. 네 번째,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융자, 잔고인, 미상환된 원금, 대출금, 만기인데,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것. 자, 직선의 형태로 나오는 것 CAM. 원금이 이렇게 일정한 금액씩 상환하니까 융자 잔고도 일정액씩 줄어들고, 이런 형태로 원금이 우상향하니까 요거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나온 건 CPM. 그리고 GPM은 초기에 마이너스 상환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뭐죠? GPM. 자,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요 방식이 어떻게 돼요? 상환액이 더 크다.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요. 지금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요 두 개. 또 두 개인데 요 지문에서 요게 출제위원이 해석 차인데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라는 용어죠. 그 말은 우리가 요 조기의 중도 상환을 하는데 여기서 상환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환액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로 보는데 출지요는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상환액이 처음에는 어떻게 적다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금은 똑같은 금액을 상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출제요는 이게 보는 각도가 좀 약간 다른 건데 이게 원금이고 이자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는 원금이고 이자거든요. 이자가 점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금이 이렇게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원리금 균등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뭐죠? 원리금인데 처음에는 원금이 적고 뭐가 많아요? 이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때 문제는 요게 조기 상환하는데 여러분 한 3년 지나서 상환할 수도 있고 10년 지나서 상환할 수도 있죠. 하여튼 상환할 때 원금 상환액 보면은 요것보다는 요게 어떻게 돼요? 작고 또는 이쪽 가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많고 여기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3번은 틀렸다. 그래서 더 크다 하면은 안 된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림을 따져보면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지문이 그래서 쉬운 지문이 아니에요.
잘못하다는 그냥 요거 단 중간, 여기 딱 중간만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저렇게 두 개를 따지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시험 낼 때 이런 지문 좀 오해가 있는 지문은 안 내면 좋은데 4번을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근데 1번이 정확한 답이 나와 있으니까 1번을 정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체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안 되죠. 여러분,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죠. 뭐다? 증가하다가, 요까지는 뭐다?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안 되죠. 자, 우선 9번까지 풀었는데 여러분 올해 시험에 대출 상환 방식 3가지, 요 3가지는 올해 출제합니다. 꼭 출제하니까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잠시 쉬고 10번부터 가겠습니다.